여러분은 혹시 부모님이 매일 드시는 약의 개수를 세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루 평균 5.3개의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박순애 씨도 그 중 한 분입니다. 매일 아침 6개의 알약을 삼키는 70세 어머니.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소화제, 수면제, 그리고 종합 비타민까지. 하지만 정작 가장 아픈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작은 약봉지 하나.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70세 어머니의 하루와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오늘 어떤 약을 드셨을까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드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1975년 25살의 박순애. 그때 그녀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순애야, 순애 누나, 우리 마누라. 지금은 아무도 부르지 않는 그 이름들. 25에 결혼해서 27에 처자이, 29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이름 뭘로 할까? 큰애는 성민이, 작은애는 성준이 어때? 좋아. 우리 아들들 훌륭하게 키우자. 그때만 해도 꿈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도 가고 남편과 함께 늙어가는 그런 평범한 꿈들. 하지만 삶은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죠. 1982년 남편의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새벽 4시. 애들아,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동대문 시장에서 시작된 채소 장사. 20kg 배추 박스를 어깨에 메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아줌마, 이 배추 얼마예요? 싸게 드릴게요. 3,000원이요. 좀 더 깎아주세요. 하루 종일 서서 장사해서 번 돈 2만 원. 겨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장갑을 끼고도 손이 얼어 터져서 밴드를 붙이고 또 붙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해 먹을 거예요? 우리 성민이가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 해줄까? 엄마, 친구들은 다 과외받는데. 중학생이 된 성민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의 결심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싸고 시장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와서 한 달 과외비 10만 원. 지금 생각하면 적은 돈이지만 그때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엄마, 수학 9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성민이 최고다. 1998년 드디어. 엄마, 합격했어요. 기쁨의 눈물. 하지만 등록금 300만 원이라는 현실. 50대가 된 순애 씨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젊어. 허리와 다리가 아팠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가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8%입니다. 약 160만 명의 어르신이 홀로 살고 계신다는 뜻이죠. 박순애 씨도 그 중 한 분입니다. 똑, 똑, 똑. 시계 소리만 울리는 아침 6시.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는 게 습관이 된 순애 씨.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6개의 약봉지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벌써 이렇게 많은 약을 먹어야 하는 나이가 됐구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혈압 재기. 오늘은 140에 90. 어제보다 조금 높네. 오늘도 이 녀석들을 봐야겠구나. 하얀 혈압약 하나, 노란 당뇨약 하나,
큰 관절약 하나. 하나씩 손바닥에 올려놓을 때마다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찬물 한 모금과 함께 삼킨 약들. 입안에 남은 쓴맛이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약을 먹고 나면 입은 쓰지만 마음은 더 씁쓸해집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여보, 나 많이 늙었지? 습관처럼 말을 걸어보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합니다. 예전엔 온 가족 분량을 했는데 이제는 한 공기면 충분합니다. 김치찌개도 끓이고 계란말이도 해놓습니다. 혹시 아들들이 갑자기 들를지 모르니까요.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 하지만 함께 앉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성민아, 성준아, 밥 먹어라. 습관처럼 나오는 말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자신 혼자뿐이라는 걸. 조용한 집안에 아침 뉴스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늘 날씨는 뉴스를 들으며 밥을 먹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는 줄 몰랐습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 3개, 젓가락 2벌, 숟가락 하나. 예전에는 온 가족 것을 설거지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금세 끝납니다. 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빨래 바구니가 가득 찼는데 이제는 이틀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빨래가 이렇게 적을 줄이야. 가끔 시장에 장을 보러 갑니다. 예전에 일하던 그 시장이지만 이제는 손님으로 갑니다. 어머, 순애 언니. 오랜만이야. 그러게, 김 사장 잘 지냈어? 시장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준비합니다. 간단하게 라면 하나 끓이거나 남은 밥으로 볶음밥을 만들거나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을 줄이야. 점심을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TV를 틀어놓고 홈쇼핑을 봅니다. 이 건강식품이 관절에 좋다고 하네. 사지도 않을 물건들이지만 그냥 보고 있으면 시간이 갑니다. 오후 2시쯤 되면 졸음이 옵니다. 소파에 누워서 얕은 잠을 청하지만 깊이 잠들지는 못합니다. 30분, 1시간 자다가 깨고 또 자다가 깨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지만 깊은 대화는 없습니다. 저녁 5시쯤 되면 저녁을 준비합니다. 혹시 아들들이 올까 싶어서 넉넉하게 준비하지만 대부분은 혼자 먹게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32.9%가 가족과의 만남이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큰아들 가족이 찾아온 주말 오후입니다. 일주일 내내 기다린 이 순간. 순애 씨는 며칠 전부터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만날 때 어떤 이야기를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우와, 할머니. 맛있겠다. 손자의 한마디에 얼굴이 환해지는 할머니. 하지만 식사 시간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아빠, 이거 봐. 게임에서 1등 했어. 그래, 잘했네. 그런데 할머니가 음식 해주셨으니 먼저 감사 인사부터 드려. 순애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랑 강릉 바닷가 간 거 기억나니? 엄마, 그 얘기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아, 그랬나? 순애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집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성민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 회사에서 연락 왔네. 엄마, 먼저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다시 조용해진 집. 남은 건 설거지할 그릇들과 혼자만의 저녁 시간뿐입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갑작스럽게 찾아온 막내 손자 지훈이. 할머니, 어머, 지훈아, 너 어떻게 혼자 왔어? 엄마가 학원 가는 길에 할머니 집에 잠깐 들르라고 했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뭐 해줄까? 부엌에서 계란말이를 만드는데 지훈이가 옆에서 구경합니다. 할머니, 계란말이 어떻게 만들어요? 계란말이를 먹으면서 지훈이가 식탁 위 약봉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매일 먹는 거예요? 순애 씨는 잠시 멈췄다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건 나를 지켜주는 작은 친구들이란다. 친구요? 응, 할머니 몸이 아프지 않게 도와주는 친구들이야. 그럼 나도 할머니 지켜줄래요. 내가 할머니 약도 챙겨드릴게요. 매일매일. 그 순간 순애 씨 마음에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빛이 다시 켜졌습니다. 그래, 고마워. 할머니가 지훈이 덕분에 힘이 난다. 할머니, 나중에 커서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작은 손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아주던 그 따뜻함. 그날 밤 순애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가 그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그 그림은 지금도 냉장고 문에 붙어 있습니다.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홀로 사는 어르신 중 41.3%가 외로움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생일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 외로움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10월 15일 순애 씨의 70번째 생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봤습니다. 벌써 70이 됐구나. 여러분의 지난 생일은 누구와 함께 보내셨나요? 아침부터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혹시 애들이 미리 준비해뒀나? 전화기를 바라보며 기다렸지만 조용합니다. 10시, 11시, 12시. 점심때가 되어서야 큰아들 성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생신이시죠? 죄송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저녁에 케이크 사가지고 갈게요. 괜찮다, 괜찮아. 생일 점심을 혼자 먹었습니다. 미역국도 끓이고 나물도 무치고 생일인데 이렇게 혼자 먹게 되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성민이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작은 아들 성준이도 함께 왔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형식적인 노래와 박수 소리. 갑자기 성민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큰아들이 급히 나간 지 30분도 안 되어서. 엄마, 저도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케이크 앞에 혼자 남은 순애 씨. 70개의 촛불 대신 단 하나의 작은 촛불만이 그녀와 함께였습니다. 내 생일을 끝까지 함께 해준 건 이 촛불뿐이구나. 그날 밤 남은 케이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70번의 생일을 맞았는데 정작 축하받은 건 몇 번이나 될까? 며칠 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김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순애 씨,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김할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할머니도 혼자 사는 70대 여성이었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다들 바쁜가 봐요. 순애 씨,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서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김할머니 집도 순애 씨 집과 비슷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어딘지 쓸쓸한 분위기. 순애 씨도 약 많이 드시나 봐요?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들을 보며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약 5개씩 먹어요. 혈압약, 당뇨약. 그래도 우리 건강하게 살아야죠. 자식들 걱정 안 끼치게. 서로 위로하는 말들이었지만 마음 깊숙한 외로움까지는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순애 씨, 앞으로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눠요. 좋아요. 혼자 있으면 답답할 때가 많아서. 작은 약속이었지만 순애 씨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박순애 환자분. 네,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 글쎄요.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혈압 수치는 괜찮네요. 약을 잘 드시고 계시는 것 같고, 운동은 하고 계세요? 스트레스는 어떠세요? 잠은 잘 주무시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외롭다고 말해야 할까요? 밤에 잠 못 드는 건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라고 말해야 할까요? 네, 괜찮습니다. 결국 그냥 넘어갔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약들이 내 몸은 지켜주지만 내 마음까지는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그날 밤 순애 씨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7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들을 너무 독립적으로 키운 걸까? 침대 옆 탁자 위의 약봉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약들이 지켜주는 건 몸뿐이라는 걸, 마음의 외로움까지는 치료해주지 못한다는 걸. 순애야, 너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구나.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다짐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70세에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며칠 후, 순애 씨는 작은 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한 것입니다. 어르신들 환영합니다. 서예 교실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이세요? 저는 이영자예요. 붓을 잡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1, 2, 3, 4. 서투르지만 뭔가를 배운다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연습장에 글씨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가족, 사랑, 행복. 써내려가는 글자들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서예 교실 다음 주에는 요가 교실도 등록했습니다. 어르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한 달 후 예전보다 몸이 조금 더 유연해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어깨가 덜 아픈 것 같네. 작은 변화였지만 순애 씨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지금도 순애 씨는 매일 아침 6개의 약을 먹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약들이 내 몸을 지켜주니까 더 오래 살 수 있겠지? 더 오래 살면서 지훈이 성장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서예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김할머니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예 교실 친구들과도 가끔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아들들과의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방문은 드물고, 하지만 순애 씨의 마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연간 3,378명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9명이 홀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집에서 어르신들이 홀로 약을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그 작은 약봉지는 단순한 건강관리 도구가 아닙니다. 그건 하루하루를 버텨내게 해주는 동반자이자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의 상징이며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30분 이상 대화해 보셨나요? 부모님이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지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의 반복되는 이야기가 지루하게 느껴지시나요?
그 속에는 살아온 세월의 이야기와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녁 부모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약은 잘 챙겨 드셨고요? 요즘 새로 시작해보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리고 그 답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부모님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세요. 부모님이 만든 음식이 짜거나 심심하더라도 맛있다고 말해주세요. 부모님이 외로워하시더라도 바쁘다는 말 대신 잠깐이라도 들를게요라고 말해주세요.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후회하기엔 너무 늦기 전에 오늘 당장 부모님께 안부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그 한 통의 전화가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명약보다도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르신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새로운 친구를, 새로운 꿈을 가져보세요. 박순애 씨의 약봉지는 오늘도 식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예 교실 친구들이 있고, 김할머니가 있고, 손자 지훈이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기억해주고 있으니까요. 부모님의 약봉지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 속에는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늦기 전에 그 마음을 알아주세요. 오늘도 어디선가 울리는 약봉지 소리. 그 소리가 외로움의 신호가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로 들리기를 바랍니다.